림프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림프절은 전신에 500여 개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림프절은 항원과 그리고 이제 백혈구가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하는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은 특히 흉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흉선은 훈련소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훈련소냐면 T림프구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하 구분을 못하고 아군을 공격해대면 이제 이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를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흉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림프관은 이제 이러한 림프액이 순환하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평활근 운동을 하고 정맥분포와 비슷하고, 주요 림프절은 경부, 그리고 애가부, 그리고 서해부 림프절을 주요 림프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장에 있는 림프절이 인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면역과 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림프의 흐름입니다. 그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가고, 세포에서 이제 조직액이 돼가지고 90%는 모세혈관으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10%는 모세림프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10% 모세림프관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다시 인체를 돌아서 이제 우측 림프관으로 쇄골하정맥으로 4분의 1이 들어가고, 그리고 좌측 림프관 좌쇄골하정맥으로 4분의 3이 들어가서 이제 심장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호흡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폐죠. 그리고 이것은 허파과리입니다. 이 허파과리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런 가스 교환 작용이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이루어질 때, 자, 여기 보세요. 보면 산소는 104mHz가 이제 압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40mHz예요. 그리고 이게 폐에서 이렇고, 이게 이제 폐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폐정맥으로 들어갈 때 95로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폐정맥으로 들어가서 좌측 심실로 들어가고, 심방으로 들어가고, 심실로 들어가서 다시 이것이 이제 인체로 나가는데, 이때 이제 그 산소와 그 이산화탄소 농도는 같겠죠. 이것이 최동맥을 통해서 신체 조직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신체 조직으로 가서는, 이게 최세포 모세혈관에 들어가 있을 때 이산화탄소는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 그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된 것들이 최조직에 있다가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산소량은 조직세포로 들어가기 전엔 95였었어요. 그죠? 95였었는데 이것이 조직세포로 들어가면서 40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럼 50은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인체 세포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준 거죠. 55만큼. 그리고는 최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은 이제 이산화탄소 45, 산소 40해서 이렇게 유사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폐를 통해서 헛박가리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요 교환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45에서 40으로 떨어지고 5가 나가는 거죠. 5mHz가. 그리고 산소는 40에서 104로 껑충 산소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산소를 그만큼 많이 흡입을 했기 때문이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이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화 관계를 통해서 이 가스, 흡기와 배기 작용이, 이 가스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 pH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산화탄소가 그 pH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관계,
이런 화학작용에 의해서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이 산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 pH 조절에도 이 호흡 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도에서 알칼리성과 산성을 그 조절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이 호흡을 통한 조절이 있고, 그 다음에서 신장에서 조절해주는 또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 호흡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에 있느냐? 뇌간 그리고 연수와 뇌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수 여기 있죠. 요 위치에 있는 이것이 바로 호흡 조절 중추가 되겠죠. 요게 연수와 그 다음에 뇌교, 그리고 연수의 호흡 중추, 이것은 흑기와 호기, 뉴런이 포함이 되는 거죠.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에서 전달 물질이 되겠고요. 전달해주는 과정이 되겠고, 신경망. 그래서 연수의 호흡 중추는 흑기, 호기, 뉴런이 포함된 이 신경 충동이 신경을 자극해서 늑간신경 자극해가지고 호흡근으로 이동해서 호흡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맨 끝에 그 출발점이 바로 연수고,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이렇게 있으면 폐 주변에 있는 근육, 횡격막이라든가 늑간근, 뭐 위에 흉쇄유돌근 이런 근육들이 작용해서 폐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 중추와 지속성 호흡 중추는 뇌교에 있다. 연수 호흡 중추를 보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또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시상하부와 대뇌피질이 이제 호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요 대뇌피질에서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수의적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오장육부의 소화기계통, 내가 소화가 잘 되라고 해서 뇌에서 대뇌피질에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죠. 또 내가 대변을 잘 봐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잘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호흡은 내가 빨리 호흡을 하고 싶으면 빨리 할 수 있고, 천천히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호흡이 천천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을 수의적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 대뇌피질이 연수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호흡 작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상하부 여기 나오겠죠? 여기 시상하부 여기 있죠. 시상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마는 기억중추죠. 이렇게 해서 호흡에 대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화학물질, 폐 조직의 이완 상태, 감정 상태, 수의적 호흡 조절. 수의적 호흡 조절은 말씀드렸죠. 대뇌피질에서 명령을 해서 하는 것. 감정에 따라서 호흡이, 자, 내가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지고 슬픔이 들어오면 호흡이 느려지죠. 폐 조직 이완,